예, 터키발 금융 불안이 다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늘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은 오늘도 잡아보겠습니다. 개왕들하고요. 앞으로 전망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또 6월 신흥국 위기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터키는 이전부터 상황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2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소식으로 갑자기 상황이 좀 급박해진 상황인데요. 터키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네,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는데요. 네. 그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터키는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이기전에 기업 부채가 GDP에서 한 36%였는데 67%, 물론 절대적으로는 낮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이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경상수지라는 것은 저축률, 투자율 차이인데요. 투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작년에 5.6%, 올해 6% 이 정도 많아졌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결국 투자하려고 부채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잘 안 됐나 보죠, 그런 것들이. 예.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네. 나면은 이거를 어딘가 보충해 줘야 네. 되는데 그걸 해외에서 빌린 거죠. 예, 그래서 터키의 부채가 외채가 지금 외환 보유액의 한 350%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펀더멘털적으로 그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났다.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적 문제죠. 사실 전 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스트롱맨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트럼프, 시진핑, 푸틴, 네. 에르도안 이런 분들인데요. 예. 그런데 스트롱맨들은 자기보다 강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손 좀 봐주겠다. 손 좀 봐준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그게 이제 어쨌든 아무리 찔러도 이제 약한 곳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때 이제 취약한 부분이니까 이제 찌른 곳인데 그만큼 이제 그게 흔들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보유액도 줄고 경상수지 악화가 되니까 결국은 터키가 경제적으로만 보면 손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외환위기 가거나 디폴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IMF 구제설까지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는 달러가 있지만은 우리에는 알라가 있다.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금모으기 운동까지 했는데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베개 밑에 달러, 유로, 금이 있다면 그거를 리라로 바꿔달라. 이런 애국심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말한 경제 펀더멘탈, 경상수지 적자, 외채 문제,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갈수록 외국인 자금들이 터키에 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터키 투자가 많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소비가 많이 줄든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든지 그 다음에 견디다가 결국 IMF 구제금융 이쪽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터키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보다 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같지만 사실 한때 유럽을 세 개를 제패했었던 그 전에 페르시아 제국부터 그렇고요. 오스만 투르크 보면 그런 힘이 있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배짱이 좀 있는 거죠. 미국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그런 게 이제 강대강이 좀 충돌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지난번에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터키 상황이 이제 신흥국으로 전이되면서 금융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한 겁니다. 어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하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채 문제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브라질 한때 어려워졌다가 조금 지금 안정된 것 같은데요. 브라질 같은 데는 특히 정부 부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기 전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2%였는데 최근에 80%가 넘었고요. 브라질 문제 아직 해결된 건 안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사실 중국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뭐 1월 말 이후로 거의 25%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그 정도 떨어졌는데요. 뭐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부채에서 성장하는데 부채가 많은 나라들 순서대로 하나씩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끝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채에 의한 성장이 나타났던 것은 이제 물론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있었고요. 예. 뭐 돈이 이제 풀렸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일본도 돈을 풀었는데 사실은 미국도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부채가 많죠. 미국 정부 부채가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 그 달러를 찍어내면 되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100달러 지폐 찍어내는데 30센트 약 비용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네. 됐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적은 미 연준이다, 의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뭐 현재 미국 경제 정말 좋죠. 여기서 트럼프가 감사했던 경기를 부양하니까 미국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또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장단기 금리 격차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 아마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좀 예. 어려워질 수 있다. 뭐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이기 전에 한 60% 됐어요. 근데 지금 한 105% 정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위축될 때 트럼프가 돈을 쓰려고 하도 미 의회가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다면 결국 미 트럼프가 예. 아마 한율 쪽을 손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또 제2의 한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미국은 뭐 돈을 그렇게 인쇄기를 돌려서 찍어내는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가치가 손상을 받지 않고 부채가 많음에도 이 견디는 것은 이제 불가사의죠. 그 얘기를 하려면 오늘 시간이 없고요. 네. 예. 자, 이 특별히 터키 위험에 이제 유로존에 뭐 스페인인가요? 뭐 일부 은행들이 좀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불똥이 유로존까지 뭐 유로존도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유로존까지 튀는 것 아니냐? 게다가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뭐 요즘은 뭐 노딜이라고 해서 뭐 결국 협상 못 끝나고 나갈 것이다 이런 것까지 물려서 유로존 영향 좀 알려주세요. 뭐 어제 증시를 보니까 스페인 주가도 별로 안 떨어지고 네. 유로 주가 소폭 하락에 그쳤는데요. 그런데 영향이 아직 충분히 반영은 된 거는 안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그리스가 어려워졌을 때 대외 부채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터키는 그보다는 좀 낮습니다. 한 5천억 달러 된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상환 능력이 갈수록 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 뭐 정부 부채,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보니까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인데요. 근데 스페인 같은데 보니까 그 BBVA라는 뭐 이런 금융 그룹이 있는데 예. 이게 저 총 대출 중에서도 터키 대출이 한 13%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영향을 계속 미칠 것 같고요. 익스포저가 많네요.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됐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네. 멀리 내다보면은 터키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오래갈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뭐 최근에 우리 시장이 뭐 중국 시장이랑 같이 가는 상황이라 약했고 외환 시장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뭐 터키발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어제 1.5% 코스피가 떨어졌는데요. 어제 충분히 좀 반영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각각 정말 그 터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덜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구분하고 앞으로 투자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터키는 아까 경상수지 적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 뭐 흑자죠. 흑자가 GDP 많죠. 대비 한 예. 5%, 그다음에 애완보유액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단기 부채보다 뭐 애완 부채가 상당히 애완보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터키하고 한국하고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 다른 생각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이머징 마켓, 뭐 다른 나라 부채에서 성장했다고 그랬지만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가계 부채가 일시적으로 터지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고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터키 충격이 어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오늘 좀 뭐 터키 어쨌든 그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충격의 여파는 일정 부분 좀 어제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가운데 어쨌든 이게 뭐 터키의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미국이 있고 글로벌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달러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에 따른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달러 강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사실 뭐 글로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상황에 좀 제가 보면 지나치거든요. 네. 예, 지나친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장단기 금리차 축소되고 최근 거 미국 경제 지표 보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실제 수치는 그것보다 더 좋게 나오죠. 더 나쁘게 나오거든요. 나쁘게 나오니까 네. 표면적으로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나쁘게 나옵니다. 실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데 좋으니까 전문가들이 더 좋다고 전망하는데 실제 지표는 그것보다 나쁘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 정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통화정책 한계가 있고 아까 또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다. 트럼프가 돈을 쓰려고 하던 미의회가 많이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다면은 결국 트럼프가 택할 수 있는 거는 한일 전쟁뿐이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한 해 동안 돈을 2배 풀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일 전쟁을 시작하고 그 뒤로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따라서 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에는 한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는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근접해 가고 있고요. 뭐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달러 강세 때문에 빠져나갔던 돈이 있다면은 그런 돈들은 갈수록 좀 줄어들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장기화해서 진행 중이고요. 신흥국 터키를 포함한 신흥국 위기, 거기다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내 경기도 상당히 좀 위축되는 수축 국면의 불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뭐 급락에 따른 반등이 있으리라고 보고 네.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뭐 11월, 12월은 상승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몇 달 동안 조금 더 어려운 시기가 거칠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그 상승 추세가 아니고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장기적인 전략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뭐 사실 그 투자 수단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주식만이 투자 대상이 아니고 요새 그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 가격이 요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달러 약세라면은 금에도 이제 그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터키발 금융 불안의 진로를 좀 탐색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익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이제 역사에서 배우고 과거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상당 부분 정리가 좀 됐을 걸로 생각되고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포인트 상승세, 코스닥은 7포인트 상승세. 물론 이제 오늘의 반등이 조금 확인해야 될 국면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줄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